영국에서는 심각한 폭설로 인해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흡사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도 발 늦은 대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눈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재난관리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헤일리라고 합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역대급 한파와 많은 양의 눈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마비인 상황입니다. 영국의 여러 인력들이 폭설 상황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고, 말 그대로 백지장들끼리 머리만 맞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구의 기후가 이상해졌는지 날씨가 세계적으로 이상해지고 있는데, 영국의 재난준비 현황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기후 문제에도 행정은 마비되고 시민들의 불편함은 계속해서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눈길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잘 팔리지도 않던 사륜구동 자동차까지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나라의 재난 극복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캐나다와 러시아, 일본 등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모두는 영국의 상황과 비슷할 뿐더러 눈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과 같은 실정이었어요. 마치 겨울은 원래 추운 것이고 원래 눈이 오면 미끄럽다는 생각을 가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인드인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보니 관광객들의 불만은 계속 더해가고 있었는데, 저는 도저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하나의 글이 마음에 걸렸고, 그 글을 자세히 정독해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제설 시스템은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도로를 제설할 수 있고, 특히 강원도의 제설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 상황이라 많은 나라들이 현장 방문을 하는 등 벤치마킹을 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의 제설 능력을 따라한 사례는 없으며, 오직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시스템이라는 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글의 작성자는 한국인이었고 영국에서 유학 중인 사람임을 파악했고, 저는 그 학생에게 연락을 해서 한국의 상황을 더 파헤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희 부서에 있는 중국인 기간제 근로자가 듣게 되자 한국의 뻥이 여전하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인 근로자는 저에게 이 점만은 꼭 듣고 가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풀어두었습니다. 한국에서 눈이 많이 오는 것도 맞지만 중국에서 눈이 많이 오는 것도 맞다며, 그 제설 장비나 제설 시스템은 사실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고 중국이 한국에게 기술 전수를 해주었다는 것이었죠. 기후변화로 중국에서 눈이 오지 않게 되자 한국에서만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강원도는 사실상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이고 중국의 막대한 자본과 인구로 먹고 사는 동네이니 강원도에 가는 것은 중국의 작은 도시에 가는 기분이 들 거라는 말을 했죠. 저는 영국인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중국과 한국은 붙어 있으니 단지 비슷한 나라라고만 여겼습니다. 한국은 특히 최근 막 부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시와 시골의 빈부격차가 상상 초월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기도 했죠. 한국의 케이팝이 유명하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당연히 저도 보긴 하는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여러 문제는 직접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 제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벤치마킹을 위한 교육은 가게 해준다는 확정을 받았거든요. 한국에 가서 여러 다른 점들을 확인하고서 영국에 적용해야 하니까요. 저는 중국인의 말을 듣고 부랴부랴 한국인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제설 상황이 약간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면서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제설차가 돌아다녀서 눈을 실시간으로 치우는데 영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가 근무 시간에만 눈을 치우니까 이런 불상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의 제설차는 한국의 유슈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고 한국의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순식간에 눈을 치우기 때문에 영국보다 많은 눈이 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제설차에 대한 정보도 흥미로웠지만 한국의 군인들이 눈을 치우는 봉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군인들이 눈을 치우는 일은 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대민봉사의 명목으로 민가를 위한 지원을 많이 한다니 무언가 엄청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중국인 직원이 말했던 내용과는 무언가 다른 내용이었고 이 한국인 학생에게 중국인이 말한 내용을 살짝 흘렸는데요. 그건 중국인이 늘상 하던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언가 경쟁심도 있고 한국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프다는 태도를 보이니 중국인의 말과 한국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볼 생각이었죠. 한국의 모습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기에 출장을 가서 제설과 한국의 문화 등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한국 출장을 앞두고 저는 한국의 문화와 제설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제설 시스템은 이미 여러 국제 매체에서 보도될 정도로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습니다. 한국인 학생에게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조언을 구했는데 그는 직접 가서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됩니다. 라며 자신감을 보이더군요. 출발 전 저는 팀원들과 함께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설 장비와 기술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GPS 기반 제설차 운행 시스템과 IoT 기술을 활용한 도로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은 저희가 도입하고 싶어하는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은 아직도 상당 부분이 수동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 기술은 우리에게 있어 큰 혁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공항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흔적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공항 밖에는 이미 제설 장비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도로는 눈이 오자마자 깨끗하게 치워졌더라고요. 첫 방문지는 강원도청이었는데 여기서 한국의 제설 시스템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죠. 그분들이 제설 작업에서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협업 체계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특히 강원도의 도로와 산간 지역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보여주셨어요. 정말 대단했죠. 강원도의 한 마을로 이동했을 때는 직접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새벽부터 군인들이 좁은 골목과 언덕길을 치우고 있었어요. 제설차들은 주요 도로를 따라 눈을 쓸어내며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었고요.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그분들이 눈은 이제 불편함이 아니라 관광자원 같은 느낌이에요. 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단순히 제설 작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삶의 질까지도 개선된 게 느껴졌죠. 특히 한국에서 군인들이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군인들이 단순히 국방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지역 사회를 돕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본 군인들은 눈이 펑펑 내리는 새벽부터 좁은 골목과 산간, 지역의 위험 구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삽 같은 소형 도구부터 제설 작업에 필요한 장비까지 다 동원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작업 중이던 군인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 병사가 우리가 하는 일이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보람을 느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다른 병사는 이런 대민 봉사 활동은 군인으로서 사명감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라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피곤함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가득했고 주민들과의 따뜻한 교류가 이들을 더 열심히 움직이게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군인들이 제설 작업에 투입되는 배경에는 한국 특유의 체계적인 민군 협력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군대가 재난이 발생하면 지역 정부와 협력해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특히 산간 지역이나 고립되기 쉬운 마을에 우선적으로 배치되더라고요. 주민들과 협력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줬죠. 마을 주민들도 이런 군인들의 헌신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어르신이 이분들 덕분에 눈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항상 새벽부터 와서 위험한 길을 먼저 치워주시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단순히 제설 작업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와 빠른 대응 덕분에 주민들이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영국에서는 군인이 재난 상황에 투입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한국처럼 군이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협력해서 민간의 안전을 지키는 모습이 정말 새롭게 다가왔어요. 단순히 방어를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돕는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알게 됐죠. 이런 시스템은 단순히 정부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협력의 정신과 강한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았어요. 한국 군인들이 제설 작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는 안정감과 신뢰는 단순한 도로, 정비를 넘어 재난 상황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눈을 치우는 일에 그치지 않고 재난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죠. 영국에서도 군인의 잠재력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한국과 영국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었죠. 바로 한국에는 영국과 달리 징병제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징병제 시스템을 보고 저는 영국이 한국을 평생 따라잡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모든 남성이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직적인 훈련은 물론이고 리더십이나 협동심, 빠른 대처 능력까지 몸에 익히게 되거든요. 이런 경험은 군 복무 이후에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더라고요. 군 복무 중 한국의 젊은이들은 단순히 국방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재난 상황 대처, 긴급 구호 활동, 심지어 제설 작업 같은 실질적인 일까지 다루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설 작업에 투입된 군인들이 새벽에도 묵묵히 일을 해내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히 책임감이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이 뒷받침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영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징병제는 단순한 병역 의무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어요. 영국은 자원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군인이 투입되는 경우가 제한적이라 긴급 상황에서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반면 한국은 징병제 덕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과 군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강원도의 제설 작업에서도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한국 군인들은 제설 장비를 운용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좁은 골목이나 언덕길 같은 어려운 곳까지 발로 뛰며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민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으면서 일을 하니까 주민들도 눈이 이제는 불편함이 아니라 관광 자원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건 단순히 눈을 치우는 걸 넘어 삶의 질까지 높이는 일이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군인이 재난 대응에 투입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기도 하고 주민들과 그렇게 밀접하게 협력하는 구조가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징병제를 통해 훈련받은 인력들이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니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한국의 징병제는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서 재난관리와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한국만의 강점이자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특징이라고 봤죠. 영국이 이런 체계를 도입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징병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얼마나 큰 유대감과 책임감을 만들어내는지 한국에서 확실히 배울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영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의 이런 수준을 따라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한국의 징병제와 그를 통해 만들어진 체계는 그냥 배워보고 싶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부러울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의 제설 작업과 징병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영국의 상황과 비교하게 됐어요. 영국에서는 눈이 오면 도로를 치우는 인력부터 부족하거든요. 특히 폭설이 내리면 제설 작업을 맡을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단기 계약으로 급하게 사람을 뽑아도 눈길에서 일하는 건 힘들고 위험하니까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도로가 엉망이 되기 전에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교통마비와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같이 온 동료들도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연신 감탄했어요. 한 동료가 여기선 새벽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다니 믿기 힘들 정도야. 라며 놀라는 거예요. 특히 군인들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대민 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영국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의 군인들은 단순히 국가를 지키는 걸 넘어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 같은 느낌이 들어 라며 부러워하더라고요. 다른 동료는 한국의 제설차 기술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 차량들은 한국 자체 기술로 만들어졌다는데 영국은 제설 장비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눈이 올 때마다 제대로 된 대처가 힘들지. 라며 아쉬워했죠. 그는 영국에서도 이런 체계를 구축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면서도 영국의 현실에서는 어렵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모두가 공감했던 건 한국에서는 체계적으로 일할 사람이 있고 재난 상황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데다 재난에 대한 대응도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다 보니 속도가 느리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처럼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부러울 정도야. 라는 말이 자주 나왔어요. 출장을 마칠 즈음 동료들이 이곳에서 본 걸 영국에 어떻게든 적용해보자. 며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솔직히 한국처럼 완벽한 체계를 만들기는 어렵겠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인력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국의 징병제 같은 시스템 없이는 힘들 거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죠. 저도 동료들도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단순히 제설 작업을 잘한다는 걸 넘어 사람과 시스템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걸 토대로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보고 싶지만 한편으론 영국의 현실을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제설 시스템과 징병제를 직접 보고 나니 이전에 중국인 직원이 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을 듣고 한국의 시스템에 의구심을 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한국이 잘해봤자 중국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니겠어? 라는 중국인의 말을 어느 정도 믿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확인해보니 그런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의 시스템은 독창적이고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체계적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설 작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특히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인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 웃으면서 중국에서 제설 기술을 배운 적은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걸 중국이 불편해하는 거겠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는 또 한국의 강원도는 중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그게 지금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이어진 거죠. 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왜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지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협력이 대단한 거예요. 제설 작업에서부터 군인들의 대민 봉사까지 모든 부분에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시민들의 협조가 맞물려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돈이나 자본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문화적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데 왜 아직도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단순히 제설 기술을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 협력 체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협력과 유대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한국은 이런 기반을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에 도달한 거죠. 중국인 직원의 거짓말은 이제는 단순히 질투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돼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불편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겠죠. 하지만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그 어떤 왜곡된 이야기도 한국의 진정한 강점을 가릴 수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제설 시스템뿐만 아니라 문화, 기술, 그리고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게 한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든 이유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영국으로 돌아오니 현실이 너무도 명확하게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제설 시스템을 영국에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했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거든요.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동료들 역시 고국의 상황을 보며 연신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도 도로가 금방 깨끗해졌잖아. 근데 여긴 고작 몇 센티미터 쌓인 눈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영국에서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니까 동료들조차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제설해도 한국처럼 깔끔하게 치우는 건 불가능해. 라며 의욕을 잃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제설차는 낡아서 효율이 떨어지고 작업을 맡은 직원들도 눈길에서 일하는 게 위험하다 보니 불만이 많았죠. 한국에서는 군인들까지 투입돼서 새벽에 움직인다는데 우리는 근무 시간 안에서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참 답답하다. 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제설 작업의 성과가 한국처럼 빠르고 눈에 띄게 나오지 않으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이럴 거면 뭐하러 했어? 어차피 도로는 다시 눈으로 덮일 텐데. 라는 푸념이 자주 들렸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에 저조차도 점점 무기력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함께 한국을 다녀왔던 한 동료는 우리가 한국처럼 되려면 단순히 장비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해. 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변화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농담 섞인 한탄을 하기도 했죠. 한국에서는 제설 작업이 단순히 도로에 눈을 치우는 걸 넘어 그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까지 책임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제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문제를 임시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그치고 있었거든요. 이런 차이는 결국 체계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결국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건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한국처럼 되려면 시간이 아니라 아예 나라가 새로 태어나야 할 것 같아. 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모두가 점점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가고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가능했으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에선 애초에 불가능한 일 아니야? 라며 포기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됐죠. 영국에서 제설 작업에 대한 의지가 점점 약해져 가는 걸 보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한편으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함이 커져만 갔죠. 한국에서 경험한 제설 시스템과 영국의 현실을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너무 명확했죠. 아무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비싼 제설 장비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 장비를 새벽까지 운용할 사람은 영국에 없을 테니까요. 또 한국처럼 골목과 언덕길 구석구석까지 눈을 치우는 군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제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장비를 가져와도 이를 제대로 운영할 체계와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한국처럼 할 거면 장비보다 사람부터 구해야 하는데 영국에선 그게 불가능하잖아. 라며 자포자기하는 분위기가 짙었죠. 영국은 지금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재난 상황에서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과연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릴수록 영국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얽매여 있고
변화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반면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뒷받침할 체계와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에도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눈을 치우는 일을 당연히 여기며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이런 문화적 기반 위에 만들어진 놀라운 시스템이 있었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틀조차 부재하니 한국의 방식을 모방한다고 해서 결코 같은 결과를 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은 이대로 쇠락해갈 뿐이고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로 남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마치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큰 인상을 남겼거든요. 한국의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영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씁쓸함만 더해지는 요즘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